날이 솟아 날이 솟아 하늘 계신 천장군님, 지하에 계신 지장군님, 사해바다 용왕님, 내 이터전으로 날이 솟아 날이 솟아. 명산대천 선왕 대신 팔도강산 선왕님, 골고리 선왕님, 이터전으로 날이 솟아 날이 솟아. 지신을 올리세, 성주지신을 올려보자. 성주님 정근본이 얻으면요, 성전님 근본이 얻으면고. 경상도라 한동 땅이 제비원이 보낼래라. 모시주자 모시주자, 이집 성주님을 모시주자. 첫째 아들 청계지신 동방에다가 모시주고, 둘째 아들 백제지신 서방에다가 모시주고, 셋째 아들 흑제지신 북방에다가 모시주고, 넷째 아들 적제지신 남방에다가 모시주고, 다섯째 아들 황제지신 중방에다가 모시주고, 열애지신 하강하사 소원성지 발언이요, 요즘 또 추운 날씨라서 결국은 코로나가 또 많이 기승을 부리죠, 그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 안전 착용 잘 하시고 이러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가시는 길 또 고객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집에를 가도 발걸음 닿는 곳마다 무사하고 가는 곳마다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회자의 역할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공연인지라 저 혼자 이렇게 사회를 보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호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생각 있으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 저희 조명 좀 관객분들께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달성 다사 12차 진급 보존회 광대본색 공연의 사회를 맡은 김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선생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지만 또 저의 멘트를 또 뺏어가게 놔둘 수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멘트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먼 걸음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달성 다사 12차 진급 보존회 광대본색이라는 공연이고요. 또 보존회 6대 상세이신 백안호 선생님과 그의 12분의 제자들이 함께한 아주 특별한 무대입니다. 오늘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제자분들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취소가 안 되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신의 의미를 담아 소리로 신을 청하여 모시는 과정을 지신밟기라고 하는데요. 공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고 또 평안과 복을 보듬어 축원하며 신과 관중 그리고 광대들이 어우러지는 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을 부르는 소리로 광대본색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백안호 선생님과 인연이 좀 깊은데요. 제가 봤던 백안호 선생님께서는 항상 묵묵하게 또 대구 지역의 농악과 또 전국의 달성 다사농악의 풍물가락 그리고 선생님의 춤사위들을 알리시는 데 노력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 개발을 위해서 힘쓰시는 또 저의 기억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대 중에 광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광대본색이라는 제목과 정말 딱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정말 기대했던 공연을 준비를 하셨었는데 또 올해 이렇게 시국인지라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던 두 번째 곡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팜플렛 혹시 받아보셨나요? 네, 두 번째 순서가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검은고와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근데 시국이 이런지라서 검은고 연주자분께서 또 자가격리 중이셔가지고 오늘 안타깝게도 두 번째 공연을 선보이질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음 공연에서 정말 더 특별하게 선생님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신명의 진동이라는 작품을 들려드릴 거예요. 백안호 선생님께서 직접 재구성하셨던 삼도 사물놀이를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을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분들이 함께 이 삼도농악의 또 새로운 모습 작품을 여러분들께 선보일까 합니다. 혹시 삼도농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역시 풍물의 고장답게 관객분들도 수준이 매우 높으시네요.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삼도농악은 전국 8도에 흩어져 있는 가락들을 한데 모아서 사물놀이라는 악기, 3월의 악기와 함께 재구성한 음악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백안호 선생님과 또 그의 제자분들이 정말 더 새롭게 재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삼도농악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계속해서 이미 세팅이 됐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뒤로 감정 숨기지 마시고 마스크가 터져 나갈도록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추임새도 많이 넣어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정말 신명나는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신명의 진동이라는 공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얼씨구! 감사합니다.
와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신명의 진동이라는 공연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가장 감동 깊게 제가 느꼈던 지점이 뭐냐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삼도 사물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백완호 선생님의 정말 예술혼과 또 가락들 그리고 정신이 온고지 이 작품에 배어서 작품을 만드셨다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맞죠. 네, 그리고 그 작품을 또 관객뿐만 아니라 또 제자분들이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말 올 한해 에너지를 이 한 공연 다 부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어려운 자리를 해주셨는데 저희만 이렇게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감독님 센스 넘치시네요. 네, 여러분 앞서서 백완호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도 많이 해드렸고 작품들도 이제 언더 중반부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광대본색에서는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광대본색 토크쇼 백완호 선생님 편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제 자리를 한번 이동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이 토크쇼를 한번 진행할까 하는데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는데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소통해 주셔야 합니다. 백완호 선생님을 이따가 모실 예정인데 혹시 평소에 많이 가까운 또 인연이 있으실 거고 또 선생님의 오늘 공연을 보시면서 혹은 다른 공연들을 함께 하시면서 선생님들께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평소에 선생님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나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설마 없으신 건 아니죠? 나오시면 또 다른 또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저한테 질문을 주셔야지 이따 선생님 나오셔서 대답을 바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없으세요 정말? 눈치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언제 또다시 저희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없으신 건가요 설마? 정말? 네, 그러면 사전에 정해져 있던 관객분들과의 또 제가 질문을 바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전에 사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실 줄 알고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김강수 선생님 계시나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자입니다. 네. 아. 네. 그 평상시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기회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으셨어요? 큰일 났네. 네, 그러면 선생님께 그러면 자주 뵙지 못하셨을 테니까 평상시에 선생님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나 혹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꿈꾸는 시어터라고 하는 공연장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고요. 아, 네. 제가 제자로 이제 쌤한테 북을 좀 배우고 무대를 같이 쓰고 싶었는데 네. 사실 그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대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져서 이번 공연도 사실 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같이 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담이 아니고 평소에 자주 뵙고 있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좀 자주 뵙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가장 걱정인 거는 쌤 최근에 건강 괜찮으신지. 항상 사실 건강하게 오래 무대를 네. 좀 만나 뵙고 싶은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공연의 무대를 대구에서 왜 이렇게 자주 안 하시는지. 네. 제자하고 의장도 있고 네. 말씀하시면 다 열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혹시 다음에 공연 기회는 없으신지 뭐 이게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극장에 오셔가지고 또 선생님께서도 올해 아마 극장 공연이 거의 처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중한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대관을 또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앞으로도 이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박정호 선생님 계신가요? 사라지셨어요? 이게 사전에 약속을 안 드렸더니 어디 화장실을 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을 함께 모셔서 직접 뵈면은 조금 마음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 큰 박수로 배관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또 토크쇼도 거리두기를 해서 앉아야 돼요. 선생님 자꾸 붙으시면 안 되십니다. 예. 좀 이렇게 떨어지셔야 돼요. 예. 네, 제가 크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선생님 대답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지금 벌써 공연 중반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연주를 이제 북춤이나 이런 거는 간혹 이제 이래 하고 이래 하지만 사물놀이 연주를 지금 안전만 안 한 지가 5, 6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은 항상 이래 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역시 참 선반보다 더딘 게 안전만이에요. 완전 그 음악이 고난이도가 돼가지고 그걸 구사하기도 힘들고 참 자신감 있게 이래 참 힘있게 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연습을 하고 했으니까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참 부끄럽다. 내 스스로가 너무 아닙니다, 노력을 안 선생님. 했구나.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그 소감은 그냥 단지 내가 너무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구성이라든가 뭐 이 단체 일이라든가 뭐 이런 또 내 스스로의 어떤 생각 앞으로 지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가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잠기든가 지쳐서 그난 너무 뒤쳐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너무나 정정하신 모습을 제가 뵈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지금 오전에서부터 계속 리허설 진행하셨고 사실 오늘 공연하시기 전에도 몇 개월 동안 정말 혼자서 연습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중간중간에 제자분들과 계속 호흡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간혹 이렇게 뵀었는데 너무나 열정적이시고 오늘을 위해서 정말 진짜 혼을 다해서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연주까지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또 감격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이 꿈꾸는 시어터 예. 또 CEO이신 김강수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렸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김강수 선생님 네. 어디 계시는가? 네. 선생님께서 이 극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선생님께 너무 극장 활용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극장을 활용하시면 무료로 계속 대관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할지 좀 이제 저는 뭐든지 자신 있는데 좀 겁나네요. 어떤 평가가 나올지. 그리고 또 실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강수 제자지만은 이걸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공간이 좋은 어떤 좀 크기나 작기나 이런 실내 같은 이런 거라든가 야외에서도 하기가 쉽지 않으면 맨날 쫓겨 다녀야 되고 할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공연장 같은 것도 이 봐가면서 대여를 해주고 뭐 대관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 전통이라는 게 자꾸 소외된다는 이런 게 일찍부터 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느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정말 뭐 일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 쓰러지기도 하고 저 참 장사 같은 소 같은 사람이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노력 많이 했죠. 결론적으로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이 공연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셔서 CEO이신 선생님께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내년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그 활동하는 게 생각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욕심은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러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발을 디뎌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너듯이 가면서 이 자리까지 계속 돌아오면 되겠다. 그러면은 조금 흔들리는 징검다리도 힘 좋은 김강수가 잘 버텨 잡아줄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지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저희 질문들이 좀 많이 또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 이제 본격적인 사전 질문 이외에 다른 질문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선생님 풍물 인생이 시작되신 게 언제부터이세요? 이 풍물을 네. 그냥 그저 이래 했게 했으면은 그때가 언제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저는 이제 기억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버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에 나왔죠. 지금 원래 살아계신 90이고 저희 어머님은 옛날 영화 배우 생기기 전에 극단 배우였었죠. 지금 돌아가신 이제 김희갑 선생이나 뭐 그거 황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분들하고 그때 이제 다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다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저를 낳게 되고 제가 태어나다 보니까 대학까지 보내고 공부를 하러 가니까 깽가리 치고 돌아다니는 아버지란 그 기술을 보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가 상세다 보니까 근데 상세란 것은 진짜 황제의 권력과 같죠, 그죠? 그런 들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상세의 말 한마디에 따르게 되고 또 원체 인품이 좋고 또 이러다 보니까 뭐 따르게 되었죠. 그 집에서 매일 들고 나가니까 듣고 보고 그냥 저래 쓰고 하면 되는갑다. 저렇게 치고 이제 하니까 저래 치면 되는갑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지. 근데 그 꼭 기억나는 게 이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 건 딱 한 번 때문에 아마 악기라는 이 소품을 말리려고 할 때는 아마 그게 내 지금 생각 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5살 때. 봄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초가집 그 지붕 밑에 뚜룩이라고 있잖아요. 양지 바른 곳에 장구, 북, 상모 이런 거 겨울 애묵히 놔두고 쫙 놀고 말린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어른들은 저쪽에 이제 모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있는데 그 상무가 이랬다 얘기를 쓰고 돌리더라 시보가 그냥 쓰고 돌렸습니다. 뭐 잘도 좀 뭐했지만 이제 그런데 그때 해버리면은 지금 내가 복심을 추고 있는 이런 가락들을 제일 잘 다루시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보셨죠. 그 제 이름이 많습니다. 성열이, 만호, 관호 이 다 제 이름입니다. 1인 3역을 하시는 거세요? 예, 성열이. 촌에 가면 성열이라고 부르는 사람, 만호라고 부르는 사람, 관호라고 부르는 사람 이제 이런데 그 상무를 쓰고 딱 근데 그때 고생을 보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제 전에는 무동이라고 그럽니다. 어린애가 이제 상무 돌린다는 것 같아요. 무동이었는데 그게 끊겨서가 있다가 내가 상무 돌리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성일이 다 상무 돌리는데 저 데리고 나갑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상무를 씌워줘 한번 돌려봐라. 돌렸습니다. 그거 한번 돌린 것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마치 말씀을 들으니까 돌잡이를 하는 아이처럼 뭔가 한 번에 딱 그 운명처럼 시작이 된 게 이 풍물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처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선생님 그 흔적을 찾아가는 또 토크쇼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준비했거든요. 네. 예.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이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또 그런 저 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거를 왜 저렇게 잘 찍어놨는지 모르겠다. 이 사진은 똑같죠?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이세요? 저 사진이 처음 그때가 92년도 3년도 뭐 93년도 그때쯤 되시는데 저기 원래 이제 사물놀이를 딴 데서 하다가 이래저래 이제
그만두게 됐죠. 나와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그때서 사물놀이가 이제 그 김덕수 사물놀이 해가지고 있고 또 원래 창단 멤버의 상세 되시는 고인 되시는 그 김용배 선생님 국립공원 수석으로 가셨죠. 그리고 김덕수 사물, 김용배 사물놀이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좀 많이 금방졌죠. 나도 배가는 사물놀이 하면 안 되나. 그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이래저래 좋지 않게 나가게 되죠. 나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하면서 그때 배관오류 사물놀이 처음 실험 공연 했던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지가 삼도를 하지 않았고 영남 따로, 옷다리 따로, 설장구 따로, 판구 따로 전부 따로 했죠. 그걸 왜 그렇게 그때 삼도가 있었는데 삼도를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생각에는 정통삼을 원래 만드신 그 형태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삼도라는 연주를 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또 내 음악을 만들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내 식대로 이게 저거 따다가 다시 재구성을 하고 내 색깔대로 가락을 만들어 엮기도 하고 내 흐름도 만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게 저 시작이었죠. 저 사진에 찍히셨던 저 연세 때부터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 배관오류 3도 사물놀이 시작이었죠. 시작이 저게 됐다는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시 정말 좀 되게 의미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때부터 선생님의 어떤 욕망이 배관오류 사물놀이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되게 의미가 있는 사진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언젠가요? 네, 저 음악 그 내가 만들기 전에 저게 아마 91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참 힘들고 정말 처음 마음이 뒤 아프고 힘들었던 그때 떠나고 싶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도 당해서 안 되는 일을 이제 저게 시작이었죠. 뭔가에 이제 뭉쳐가지고 날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래 된 거죠.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경주를 갔죠. 정웅기 그 선배들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대구 사람들 연락을 다 끊었죠. 연락을 다 끊고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사무실에 그 잠에서 남 다 자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너무 사무실 울고 혼자 속이 터져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때 그래 있다 보니까 또 결국은 계기가 거기도 이런 이제 전통 풍문을 탈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상모라든가 이제 악기를 좀 가르쳐 달라 그러겠지. 그걸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걸 가르쳐 주면서 저도 같이 공연을 하게 되고 저 계기가 손을 놓으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하게 된. 결국은 손을 못 놔죠. 근데 저거 놓을 땐 이런 생각이었죠. 그때 한 2달을 쉬는데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와, 그냥 병이 있어 아픈 게 아니라 신병 같이 안 하니까 진짜 온몸이 퉁퉁 부어 핏줄이 탁 생겨 막 붓고 막 이런데 머리도 아프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돼서 그 2달 그렇게 하는데 그 하자 결국 이제 뭘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걸 해주고 그해 12월 달인가 공연을 하게 됐죠. 같이. 그래서 저 중간에 저기는 김천 빛내 저도 후배고 여기는 지금 밀양에 있는데 여기도 두드리 다루고 여기도 후배고 이제 그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저기서 마음을 좀 달래을 받고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사진이에요, 선생님. 맞아요.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그 힘든 또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맞죠? 선생님? 이게 10주년 다음이었던가 이게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비슷해 놓으니까 10주년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다음인데 그 10주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배관오류 그 사물놀이 음악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음반을 내게 되죠. 그 실황 음반으로 그걸 내면서 이제 그 뒤에 공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 고전인지 고후인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음반 중에 저 공연의 실황 음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다음 사진도 한번 선생님 보시겠어요? 근데 저는 실황음악이 아니고 이게 실황음악. 이게 예. 이거와 아까 그 이것- 랑 이것도 아닌데. 아니세요? 이거는 진정풍물놀이마당 네. 랑예술단이 생기던 랑예술단의 이게 모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 진영 풍물 놀이마당이 먼저 생기고 앞전에 보셨던 랑 예술단 공연 그 사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이제 조그만 이제 이런 그 사물로 단체가 좀 더 뜻이 커져서 이제 예술단으로 이제 하게. 그때 사람이 뭐한 40명 정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커지게 된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코너 속의 코너 이 토크쇼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질문 이제 나누시고 또 다음 순서를 이제 진행해봐야 할 텐데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풍물 연희를 하고 있고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이런 예술성 있는 또 작품과 그리고 이렇게 행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교훈도 얻고 또 앞으로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또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예술 또 하시는 여러 예술가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풍물 연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물놀이를 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사물놀이 한다는 것이면 전통을 다 버렸다. 옛날 그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베가노 이런 저 좋지 않은 일로 해서 나도 오기가 생겨서 베가노 사물놀이 만들겠다라고 나가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욕먹고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오게 되고 지금은 또 더 다르게 변해간다. 항상 그렇대. 저희들은 원래 풍물이라는 이 전통부터 시작이 돼가 있는 거고 사물놀이의 어머니는 풍물이죠. 부모 자식 간의 이제 관계가 되는데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 이름을 지어버리지는 않잖아요. 항상 족보에 남아있고 내가 죽어도 누워져도 항상 우대가 쭉 족보가 그대로 있듯이 그 족보라는 것은 내 성씨 일족들입니다. 그거와 같이 전통은 잘 지켜져야 되죠. 올곧게 지켜나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체계화시켜서 다음 후대에 우리 같이 자료가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재현을 해서 올곧게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욕을 하든 말았든 나는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창작이 되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결국은 사물로도 우리 전통 풍물에서 가락을 지역마다 뽑아서 재편곡해서 아주 진짜 고대 음악을 만들어낸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거냐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물놀이란 것부터 해서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전통이 잘못되어 가는 걸 지켜야 된다는 아는 만큼 지킬 줄로 분별력을 해야 되죠. 알면서도 모르면 그냥 무조건 배웠다고 무조건 막 쓰고 이런 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하고 구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건 아니다. 맞다. 저도 이거다라는 이런 소리 듣고 몸짓 보고 이런 것들을 해서 구분할 수 있는 자기 지식으로 해서 제대로 지켜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무조건 배웠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욕심은 엄청 많아요. 동서양 음악 다 좋아합니다. 뭐 잘 하지는 못해도 다 하고 싶고 어떤 전통은 전통대로 지켜가고 또 새로운 음악들을 계속해 나가더라도 나의 지식으로서 내 나름대로 올곧게 전통은 구분 분별하면서 지켜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전통 풍물을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 통해서 정말 전통을 기반으로 한 또 새로운 창작품도 계속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선생님 이야기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앞서가셨구나. 또 광대로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마지막 공연 이제 앞두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준비하시러 이제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공연까지 선생님께 큰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겨울 내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얼굴 아시는 분 많은데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자주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 이야기 어떠셨어요? 많은 공감하셨나요? 네, 이렇게 코너 속의 코너로 잠시나마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또 다른 의미의 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너무나 소중한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또 뜻깊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음 순서로 이제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의 그 지역 이름을 이제 달구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선생님께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까 경상도의 이런 그 지역명이라든지 또 어떤 문화예술을 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의 공연을 통해서 금호강도 알게 되고 또 달구벌 또 설화벌에 대한 또 의미도 다시 한번 알게 됐던 또 시간이 앞전에 좀 있었거든요. 이 달구벌에 정말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이 되는 금의 북춤 그리고 달성다사 12차 농악이 너무나 유명하게 있잖아요.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진수를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2분의 광대 제자분들과 함께하는 판굿과 그리고 금의 북춤을 조금 다른, 그러니까 마당에서 보시는 거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무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춤을 추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외출로 공연을 보시는데 이렇게 너무 앉아만 계시다 가면은 저희 또 공연자분들이 섭섭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면서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공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판굿과 금의 북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환호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람하셨나요? 관람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 덕분에 올 한 해 못 받았던 기운과 내년의 기운까지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대본색 연주에 도움 주신 게스트분들과 또 연주자분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받으셨던 에너지만큼 큰 함성과 에너지 있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안호 선생님의 북춤 반주를 늘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호흡하시는 장구의 유대상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함께 태평소로서 또 신명난 연주 함께 해주셨던 태평소의 김기덕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또 공연에 무용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김현애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에너지 넘치는 연주해 주셨던 12분의 광대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광대 본색의 진정한 광대, 또 대구의 정말 엄청난 보물이시죠? 백완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연도에도 또 달성다사 12차 진구 보존회와 또 백안호 선생님께도 큰 관심과 또 좋은 공연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소라였습니다.